네, 여러분의 헤어 고민을 해결해주는 송쌤입니다. 오늘 주제가 확실합니다. 정수리 커버 3가지 방법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정수 부분의 커버는요, 첫 번째 펌을 할 수 있죠. 두 번째 흑채인 방법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바로 증모의 방법도 있어요. 네 번째는 뭐냐면 헤어 타투의 방법도 있어요. 이 4가지 기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송쌤 왜 모발식이 빠졌어요? 라고 하죠. 다 이유가 있어요. 모발식이 뺀 이유가.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의 방법이었죠. 자, 펌을 해서 덮는다 라고 했는데 펌 또 2가지가 있습니다. 오늘처럼 정수리가 좀 심하게 없는 경우는 일반 볼륨 펌이나 섀도우 펌 이렇게 끝을 구부려서는 커버가 어렵습니다. 그 원리가 뭐냐면 보세요. 이분같이 적당히 약간 좀 없는 경우는 펌으로서 살짝 구부리면 어때요? 이 직선이면 쫙 벌어 보이지만 곡선이면 서로 뭉치니까 커버율이 1.5배가 더 되는 거거든요. 약간 휘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좀 곱슬머리 더 숱 많아 보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의 정수리나 윗부분에 숱이 적은 경우는요,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펌으로도 충분히 돼요. 그래서 송쌤이 펌을 하면 머리숱이 더 없어 보이는 이유라고 조회수 되게 많아요. 설명해드렸어요. 이거 한번 보고 참고해보세요.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. 참고 썸네일. 그러면 숱이 너무 없는 경우는 붕 껴놓으면 어때요? 머리가 떴기 때문에 틈이 벌어져요, 안 벌어져요? 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두피가 관통돼서 숱이 더 적어 보이는 바로 그 이유였던 겁니다. 그래서 일반 펌, 볼륨 펌이나 섀도우 펌 기법으로 내 정수리 커버가 좀 더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처럼 뿌리 기법의 펌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드라이로 살짝 끌어서 밀어볼게요. 이렇게 밀어서 덮는데 이렇게 보세요. 피아노 줄처럼 이렇게 생기죠. 고객님 그 전에 뒷머리 끌어와서 머리를 정수리 커버 해보셨죠? 네.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죠? 비어 보이니까. 그렇죠. 네. 아무리 끌어와서 스프레이로 막 떡칠해도 땀나면 여기가 막 이렇게 쭉쭉 갈라졌죠, 이렇게. 갈라졌어요. 그래서 불안해서 흑채를 살짝, 왜냐면 그 틈을 이렇게 흑채를 막 쳐서 이 뜸을 이렇게 해줬죠. 그래도 좀 불안한 경우가 있었죠. 그래서 근데 뒤에까지 끌어왔을 때도 커버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뿌리 펌을 해주시면 좋아요. 네. 공님 이제 저한테 몇 번 해보셨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뿌리 수활로 제가 지금 이 머리를 커버를 할 겁니다. 지금 보시면 저도 이렇게 끌어와서 지금 펌을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줄이 좀 생기죠. 이렇게 이런 줄이 덜 생기고 최대한 줄이 안 생기게끔 잡아주는 펌이 필요하죠. 그 전에 펌은 좀 해보셨어요? 그 전에 하기는 했었는데 뭐 만족스럽지가 못했죠. 그래서 그 정수리가 좀 커버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. 네. 빠글빠글하고 그냥 커버가 안 된 부분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마무리하는데 손질이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? 요즘에는 그래도 좀 걸리죠. 한 15분? 15분. 머리가 길어지니까 마르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그죠. 4, 5개월 지나서 네. 펌하고 나시면 보통 손질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? 10분, 5분, 10분 안쪽으로 끝나는 10분 거예요. 안쪽으로. 우리 펌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기준은 당연히 말렸을 때 손질이 편해야 되겠죠? 이쪽 보이시죠? 이렇게 이쪽 아까 그 전에는 앞머리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살짝 고정시킬 거예요.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정수리 쪽이니까 정수리에 아무리 손으로 빗질 해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까맣게 덮고 있죠. 옆에서 봤을 때도 보시면 약간 끌어왔죠. 이렇게 끌어왔는데 순간 2마디 물론 덜 끌어오면 올수록 좋지만 지금 최소한 끌어온 겁니다. 어떤 분은 좀 더 끌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공님한테는 이게 지금 최소한의 모량으로 이제 끌어온 거죠. 저한테 지금 공님 올해가 한 4년, 네. 4, 5년 됐죠. 이 뿌리 펌 하고 나서는 어떠셨어요? 대충 갈려도 다 커버가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말리면 갈라진 것 때문에 힘들었죠. 네. 그래서 그 흑채도 쓰시고 스프레이 많이 뿌려도 갈라졌는데 알겠습니다. 오늘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어때? 뿌리 펌은 끝에 펌을 마는 게 아니라 이 뿌리 가장 벌어지는 이 직관적인 부분에 먼저 펌을 말죠. 펌 말아진 거 어때요? 속에가 꽉 차겠죠. 꼭 속에 꽉 차면서 끝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과 수술 이렇게 좀 빼곡하게 잡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정수리가 심하게 이렇게 탈모에 가까운 경우는 반드시 뒷머리를 끌어오거나 옆머리나 뒷머리 다를 끌어와야 돼요. 끌어오지 않고는 어떻게 합니까? 가발밖에 더 있어요. 그러면 뒷머리나 옆머리를 끌어오기 때문에 끌어오면 어때요? 아까처럼 이렇게 비포 사진처럼 머리가 피아노처럼 줄이 생겨버리죠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막 스프레이 떡칠을 아침에 3, 40분 해도 좀만 지나면 땀 차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모발 자체를 약간 좀 마찰력으로 살짝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 뿌리펌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
직선은 갈라지면 곡선은 덜 갈라져요. 갈기가 딱 생겨요. 근데 뿌리까지 딱 잡아봐요. 그럼 뿌리가 꽉 잡히거든요. 그러면 마지막에 드라이로 밀어놔도 여기 부분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꽉 서로 틈을 메고 있었죠. 그러고 나서 스프레이만 뿌리면 되잖아요.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뿌리 스왈로 기법, 제가 뿌리 스왈로 하세요 라고 아니라 뿌리 스왈로 기법이 좋다. 두 번째는요, 우리 아까 제가 흑채라 그랬잖아요. 흑채, 내가 이 나이에 흑채를 해야 돼? 송쌤도 합니다. 가끔 뭐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이럴 때. 그리고 저 찾아주시는 대학교 모델분들도 해요. 당연히 그게 요즘은 여자분들 이렇게 여기 눈썹 라인 그리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요즘은 또 파운데이션 흑채라고 또 그런 기법들도 잘 나오니까 흑채 방법도 있어. 근데 지금 오늘처럼 너무 이렇게 숱이 너무 적은 경우는 흑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. 적당히 약간 모량이 60, 50 정도 있을 때 흑채를 써야 좀 더 입자를 딱 잡아주고 있지, 틈이 너무 벌어 있으면 아무리 흑채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흑채를 쓴다 라고 하면 흑채 쓰기 전에 펌을 해놓고 그래도 좀 신경 쓰인다 흑채 쓰시면 좋아요. 흑채 쓸 거면 왜 펌을 해요? 라고 하지만 흑채를 써서 너무 막 땀 차고 흘러내리는 것보다, 그리고 흑채를 막 한 통 쓸 거 펌을 하고 나면요 정말 10분의 1, 20분의 1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. 20번 두드릴 거예요. 한두 번만 두드려서 커버 된다는 거, 그리고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죠. 땀 차도 흘러내지 않기 때문에. 왜? 펌머 그 입자들이 흑채의 입자들 다 잡고 있어요 이렇게. 근데 직선이 어때요? 땀나면 쭉 흘러내리겠죠. 그래서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되게 1+1이 4처럼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세 번째는 증모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증모 안 한 거보다 낫죠. 하지만 이렇게 아까처럼 이 정수리 부분이 동그랗게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는 경우 있죠. 이럴 때는 여러분 증모 방법 못 씁니다. 송쌤 증모 몇 년 했어요. 송쌤 블로그 보시면 증모 공이 많습니다. 너 안 해봤으면 그래. 절대 안 해요. 증모에 효과적인 모발이 있고 탈모가 있는 겁니다. 제가 볼 때 이 정수리 부분의 증모는요 한계가 있어요. 기존에 있는 데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연결할 게 없잖아요. 그럼 증모해놓고 다시 끌어서 덮을 수는 없거든요.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끌어오려면요 많은 힘이 가기 때문에 증모의 그 매듭이 굉장히 좀 따갑고 좀 더 어려워요 그 방법이. 그래서 이렇게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훤하게 드러난 경우는요 증모의 방법을 좀 더 쓰기 어려워요. 그래서 증모에 효과적인 건요 적당히 머리숱이 듬성듬성 틈이 보이는 정도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경우는 증모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그 증모에 효과적인 거는 듬성, 또 증모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. 네 번째는 헤어 타투가 있었죠. 헤어 타투는요 여러분 마지막 방법인데, 헤어 타투 되게 괜찮아요. 언제 하냐? 도저히 내 머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나겠다. 내가 1년, 2년, 10년이 지나도 난 여기가 거의 막 반짝반짝 맨들맨들 솜털만 나는 경우 있죠. 그런 경우에는 헤어 타투 추천합니다. 그런데 내가 약을 먹을 거야. 나 좀 뭐 다른 시술 방법으로 좀 더 여기 좀 머리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조금 50% 이상이 있는 경우는 조금은 밀어놔도 됩니다. 왜냐면 헤어 타투는요 그 바늘이라 모낭 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조금 머리 나는데 약간 좀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없지만, 그래서 깊은 바늘로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요 두 번, 세 번 계속 이렇게 그 표면에 표피 쪽으로 이렇게 물들듯이 헤어 타투를 하거든요. 이게 그 깊이 쓰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되게 아파요. 근데 타투할 때 엄청 아픕니다. 트라이버는 이렇게 되게 깊이 해서 쭉 피부를 막 일어 세우듯이 타투를 해버리지만 헤어 타투는 그러지 않아요. 되게 얇은 걸 옅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뿌리가 다치지 않게, 모낭이 다치지 않게. 그렇기 때문에 송쌤은 헤어 타투 방법도 되게 추천을 하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썼을 때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마지막 또 하나 있죠. 모발 이식 방법. 모발 이식을 왜 제가 추천을 안 드냐면, 모발 이식은요 여러분 2.5, 3.5 해도요 엄지손톱만큼의 모량밖에 안 됩니다.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. 그 정도의 이거 메꾸려면요 한 2만 가닥 정도, 2만 가닥은 뒤에 다 드러날 수 있잖아요. 어림없어요. 그래서 정수리 부분에 모발 이식은요 웬만해서는 잘 추천을 안 해줍니다. 원장님들이, 의사분들이. 물론 해줄 수도 있죠. 제가 연구하는 바로는 그건 어려워요. 그래서 앞머리 디자인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모량은요 헤어 라인 교정, 앞머리 교정에 좀 더 M자 교정, 그쪽으로 모발 이식은 좀 더 모량을 몰아주는 게 낫지, 정수리 부분에 티도 안 나게 그 넓은 면적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모발 이식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. 오늘 정수리 커버 방법 이렇게 3가지, 4가지 플러스 또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.